안녕하세요. 화상관진 홍윤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법률신문을 보다가 검색을 해보다가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기사가 있어서 아마 법무부인 태평양에서 이제 세미나를 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제가 얼마 전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판사님, 황성민 판사님이 쓴 논문을 뭐 좀 읽다 말았지만 그런 가상법학회도 있고요. 법원에서도 벌써 드물지만 개인 파산에서도 이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서 이제 파산 면책 들어온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가할 수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거래소 파산 절차에서 이제 거래소가 되게 많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5개가 있죠. 뭐 비트코인은 뭐 빗썸, 또 나머지 2개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FTX라는 세계 1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미국의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작년에 파산을 했고, 어제 뉴스에 뭐 삼성전자 산하의 삼성 넥스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그 다음에 무슨 회계사무소도 뭐 우리나라 환경부도 채권이 있다, 채권 신고를 했다 라고 이제 뭐 그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파산 절차에서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이 법적 성격, 이제 뭐 이거 변호사님이 이제 채권력 청구권이죠.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핵심적인 것만 치워보겠습니다. 글자를. 가상자산 소유권 및 처분권에 대한 법적 성격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은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 이용약관을 통해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하기에 채권적 청구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얘기죠. 법무부인 태평양은 13일 크립토 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의 어떤 개최 목적도 우리 법무법인은 이러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세미나도 하면서 논의도 하고 충분히 수임 준비를 돼 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사실 알리는 거죠. 만약에 뭐 가상자산 거래소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태평양 같은 데 가서 이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사건을 맡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제 로펌 같은 데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슈를 이제 선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거죠, 시장을. 뭐 손님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가상자산 블록체인 시리즈 세미나의 일환으로 올해 가상자산 산업과 규제 동향을 돌아보기에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그쵸? 역대 최초로 성장하며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 등이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그러나 5월 루나 테라, 그쵸? 우리나라도 지금 루나 사태 있었죠? 테라 사태를 비롯해 11월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그쵸? 아까 얘기했죠? FTX와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업체들이 연이어 붕괴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도 줄줄 하락하고 있다. 요즘 다시 뭐 회복세죠. 2,800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로 인해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될 것. 겨울이죠, 겨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립토 윈터가 이제 결국 윈터가 겨울이죠, 겨울. 추운 겨울. 이번 세미나에서 홍석재 연수원 39기 백영 변호사님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과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절차에서 거래소의 파산입니다. 개인 파산이 아니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의 취급이 쟁점이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종합해보면 법적 성격은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에는 2가지가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특정물에 대한 물건 자체를 재화의 어떤 이전을 하는 거고, 채권적 청구권은 이제 뭐 효력이 이제 물권적 청구보다 좀 약한 거죠.
그는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은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 사이에 이용약관을 통해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하는데 서울고법 판결도 이 같은 맥락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가상자산이 거래소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세대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환가 작업을 진행하겠죠. 당연히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은 파산 채권임을 전제로 채권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렇죠. 앞서 서울고법은 12월 내린 판결 2021나 2010-775에서 피고는 거래소는 원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 명의 계정을 통해 피고 소유의 전자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를 원고가 요청한 주소로 이전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지닌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동종, 동질, 동량의 비트코인을 다시 조달해 이전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올해 10월 내린 판결 2021나 2043-201에서는 서울고법은 피고, 거래소는 피고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 목적물로 하는 의무로서 한정 종류물이 인도 의무와 유사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이행 불능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위탁받은 예치금 또는 가상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가상자산 이전 청구는 해당 가상자산으로부터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변제? 글쎄요, 이걸 재단 채권으로 보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무튼 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요즘 많은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디지털 법학도 있고요. 법원에서도 지금 황 판사님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 논문도 지금 이제 관제인한테 배포를 했고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어떤 또 가상자산을 하는 건 없더라고요. 조사를 한 드물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실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무에서 사건 없으면 사실 사장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 파산에서는 진짜 조사 안 해보고 한가 안 해보고 조사는 해도 결국은 뭐 한가 없이 지나가는 게 거의 99.9%가 아닐까. 결국은 뭐 재량면책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라도 이게 뭐 어디 법률신문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슷하면은 필요하면 이제 이런 태평양의 어떤 세미나 자료도 좀 구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쵸. 여기 블록체인 법학 회장인 이정엽 서울회생보험 부장판사님. 이분 이번에 이제 옷 벗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